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사는 만큼 또 다양한 결과가 나옵니다.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는 요즘에도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대출금리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고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경제 전문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누구나 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또 한쪽에서는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렵게 또 당첨된 서울의 아파트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위기는 곧 기회다 라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양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 이런 마케팅이 통한 걸로 보입니다. 아파트 매도 시장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서울의 구축 아파트가 정고점 대비해서 85% 정도, 또 지역에 따라서는 대략 한 90% 선까지 가격이 회복된 걸 보고 이제라도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정고점을 뚫고 그 이상 가격대까지 쭉쭉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를 정확히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각자 자기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본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먼저 계약 포기할래요, 속출, 동작, 구로서, 대거, 미분양 이유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는 아무리 분양가가 비싸도 완판이 된다라는 게 요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미계약. 동작구에 있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그리고 구로구 개봉동 호반 서빗 개봉입니다. 여기 아시죠 다들? 제가 눈 많이 오는 날은 비료포대 타고 쭉 출근하면 된다고 한 거기 1순위 청약에서는 18대1, 10대1 이런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완판이 될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는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냥 돈입니다. 돈, 고분양가, 그리고 높아지는 대출금리, 마지막으로 또 묻지마 청약,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요즘 강조하는 단어 바로 청약 영끌족입니다. 부동산의 비밀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분양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가끔 듣게 되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단은 분양을 취소하고 뒤로 미룬 현장이 늘고 있는 겁니다. 1000세대가 만약에 비분양이 난 아파트 현장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는 미분양이 쌓인다는 소문이 나서 사실상 다른 것도 분양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분양을 취소 한번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에 있던 미분양 물량 1000세대가 쓱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착시 현상을 주는 거죠. 이런 현상은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또 부동산에 특별히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이 동네 미분양이 다 해결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분양시장에 새롭게 나타나고 적극적인 청약이나 또 아파트 구축 매수 활동을 펼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다는 거를 시행, 시공 등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그걸 또 최대한 활용해서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처리 방법은 기습적인 할인 분양을 좀 합니다. 일단 조직 분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일명 개떼 분양, 지난 몇 년간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일반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역주택조합 등등에서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거리였습니다. 이 조직 분양이 부동산 불경기가 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분들이 또 일부 서울과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문이 안 나게 그 미분양 아파트 주변 지역만 집중 공략해서 사실상의 할인 분양으로 짧게 팔아치우고 다시 떠납니다. 문제는 할인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 기존에 제값을 주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가격 차이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는 먼저 5억에 사고 누구는 나중에 할인 분양으로 4억에 산 데다가 발코니 확장비도 할인받고 시스템 에어컨도 그냥 덤으로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작업의 키포인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소문이 안 나게 미분양 아파트 주변 지역만 공략한다. 짧게 하고 간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큰 소문 안 나게. 그러면 요즘 서울은 어떨까? 서울도 미분양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상한 또 언론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왕년에는 미분양이 나서 애물단지였는데 요즘 분양가가 오른다니까 다시 완판이 되었다더라 라는 뉴스입니다. 일단 이런데도 조직 분양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분양 직원들에게 전화번호가 먼저 뿌려집니다. 요즘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갈 때 여러분 다 예약하고 가시죠.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예약하고 오시면 어떤 사은품 드립니다 하고 각 티슈 같은 거 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사람이 미어 터져서?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래야 좀 있어 보입니다. 뭔가 여기에 관심 갖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를 풀풀 풍겨서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여기에 다 모이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꼼수로는 여러분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면 사람들이 정말 많죠. 막 경쟁률이 치열해질 것 같고 막 조급함이 막 마음에 생깁니다. 거기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같은 손님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조직 분양 직원들입니다. 여러분의 조급함을 이끌어내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미어 터지는 것처럼 연출하는 거. 두 번째,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을 하면 전화번호 남겨야 하죠. 그 전화번호가 목적입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의 전화번호. 요즘은 모델하우스 입구에 또 키오스크 같은 거 전화번호 입력하고 이렇게 번호표 받고 들어갑니다. 그 옆에 웬 검은 양복 입고 덩치 큰 아저씨들이 안내하고 괜히 무전기도 막 치직치직 막 이렇게 하면서 드려보대도 되나요? 막 이렇게 확인하고 그럽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아저씨들 건달 아저씨들 아니고 그냥 그거 전문으로 하는 용역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약간 있어 보이게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연출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 분양 한 판에 수천억이 걸린 게임인데 이걸 설렁설렁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현장 안에 한 명 한 명이 철저하게 연출된 전문가들 작품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심지어 모델하우스에서 틀어대는 그 음악마저도 다 이유가 있고 컨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리면 여러분의 정신이 순간적으로 혼미해지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꼭 생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남긴 전화번호로 엄청나게 전화를 또 해댑니다. 나중에 일명 가망 고객 리스트, 이거를 적극 활용합니다. 이 공략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1단계 언론의 뉴스를 이용합니다. 요즘 서울의 아파트들이 뭐 완판되고 있다 이런 뉴스,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들도 미분양 물량이 줄고 있다 이런 거, 12억짜리 경기도도 완판되는데 아니 서울에서 11억이면 이거 곧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기본 논리를 펼치면서 여러분께 접근합니다. 2단계, 기존 미분양 물량이 거의 다 해결됐고 회사 보유분 요것만 몇 개 남았다 라면서 일단 판을 흔듭니다. 판도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도 흔들고 회사 보유분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계약금은 아이고 5천만 원만 받겠다 라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적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보통 뭐 10억짜리면 계약금이 1, 2억 정도 필요한데 계약금을 후려치는 겁니다. 3단계,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고 준공하고 나면 바로 전세나 월세로 돌려서 실제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말고 투자로 들어오라는 소리죠.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합니다. 처음에 5천만 원만 여기 내가 내면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장만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중도금 대출 이자가 수천만 원 나온다는 이야기는 또 생략하고 입주장이 시작되면 전세가 넘쳐서 순간적으로 전세 가격이 폭락하면서 예상보다 낮은 전세가 때문에 몇 억을 급히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등 리스크는 절대 여러분께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현재의 전세 시세, 그것도 그냥 전세 가격이 아닌 최고가 전세 가격만 대입해서 설명합니다. 숫자로 장난치지만 여기에 넘어간다면 그딴 거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급함과 공포심을 이용합니다. 이번에는 초치기 분양 이런 걸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초치기 분양은 계좌를, 그러니까 분양 입금하는 그 계좌를 일정 시간에 딱 정해서 오픈하면 돈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거기에 당첨이 됩니다. 즉 먼저 돈 넣으면 되는 거죠. 일종의 있는 척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척. 진짜 초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분양 팀원들이 PC방에 가서 앉아서 초치기 하는 시간에 맞춰서 일제히 고객의 이름으로 계약금을 따다다닥 집어넣기도 합니다. 팀 짜서. 물론 표준 시간 정확히 맞춰놓고 합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일단 분양팀에서 그 물건을 찜해놓고 기존에 통화했던 어떤 가망 고객들에게 전화를 다시 한번 순서대로 쭉 돌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파란만장한 있는 척의 결과물이 먹히긴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가 가끔 하는 말 있죠. 부동산 시장에는 그 1%의 법칙이 있다고. 99%가 이거 비싸고 나쁘고 안 좋고 하기 싫어 라고 해도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오는 그 1%가 반드시 있고, 그 1%가 분양을 받거나 집을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바로 그런 겁니다. 깜빡할 뻔했는데 회사 보유분 몇 개만 남았다, 요 뜻은 그러니까 남편이 와이프한테 나는 자기가 첫사랑이야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저는 그런데 또 밥 잘 사주는 누나였던 지금의 와이프가 저한테 확실히 제 첫사랑이 맞습니다. 저는 첫사랑과 결혼한 행복한 남자 맞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어디 나이트도 한번 가본 적 없고, 소개팅도 해본 적 없고, 나는 다른 여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오직 그냥 누나.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난 누나만, 죽을 때까지 그냥 내 첫사랑이야 그냥.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